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리게 될 백승환 파트너입니다.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이 요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수익을 많이 보셨던 분들도 올해는 좀 수익을 많이 반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주식을 떠나기도 하는 거래 대금도 굉장히 줄고 있는 어려운 시장인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분명히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 거고 오늘은 캔들 그리고 캔들 패턴과 이동평균선들이 가지는 의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좀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목차는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과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캔들에 대한 해석과 패턴 그리고 이동평균선과 이동평균선이 나타내는 것은 추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술적 분석에서요 추세가 지금 어려운 추세인지 매매하기 어려운 추세인지 매매가 상승할 수 있는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추세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먼저 기술적 분석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른 전문가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뭐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와 거래량의 과거 흐름입니다. 과거 흐름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 차트라는 것에 나타나 있는 것들은 이제 이전의 주가들이 다 나타나 있어요. 뭐 언제 시작을 했고, 언제 가격 마감을 했고, 최대 고가는 얼마였고, 뭐 저가는 얼마였고 이런 것들이 정보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미래에 대한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기술적 분석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뭐 이제 투자자분들도 있으시지만 뭐 현명한 뭐 투자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 기술적 분석을 많이 좀 신빙하진 않죠. 근데 개인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알고 나서 매매하는 것과 모르고 나서 매매하는 것은 아예 다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으면 기본적으로 매수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죠. 1,000원에 팔던 주가를 1,000원에 팔던 주식을 1,100원에라도 나는 이 종목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1,100원에도 매수를 합니다. 1,100원에 누군가를 팔았어요. 1,000원에 있던 주가가 1,100원으로 올라갑니다. 1,100원에 있던 주가가 1,100원인데도 나는 이게 2,000원까지도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1,200원에도 매수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매수가가 또 올라가죠. 그 가격이 또 거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주가가 올라가는 매수 심리가 강할 때는 주가가 올라가는 특성이 있고 반대로 매도 심리가 강할 때는 1,000원에 있던 주가 이제 900원, 1,100원 보면은 기본적으로 매도 심리가 강할 때는 1,000원에 있는데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500원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900원이라도 지금 팔아야 되잖아요. 900원이라도 팔고 500원까지 떨어지면 500원에 다시 사도 되니까 900원에 파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럼 주가가 다시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매수와 매도 그리고 주가의 상승과 하락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매수 심리가 강하면 기본적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매도 심리가 강할 때는 주가가 기본적으로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일반적으로 주식거래 과거 자료를 도표 차트로 수단으로 이제 나타내서 주가 변화의 추세를 쫓아내고 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주가가 이게 여태까지 어떻게 흘러왔었는데 앞으로는 올라갈 것 같다 아니면 올라가지 않고 이제 내려갈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석을 말합니다. 이제 캔들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캔들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양봉이 이제 오르는 거죠. 뭐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양봉입니다. 빨간색. 이제 음봉은 파란색. 매수세랑 매도세가 이제 매도세가 더 센 거죠. 이 도지는 매수세랑 매도세가 같을 때 색깔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캔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캔들을 통해서 해당 단위의 시가, 종가, 고가, 저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보면은 맨 위에 있는 가격, 장중에 어떤 날에 제일 고가는 위에 꼬리로 형성이 됩니다. 이 위에 꼬리, 이 부분으로 형성이 되고요. 제일 저가, 여기도 아래에 꼬리로 똑같이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종가, 양봉의 종가는 이제 맨 위에 그 몸통으로, 캔들 몸통으로 형성이 되고, 시가는 이 아래에 몸통으로 형성이 되고, 반대로,
음봉에서는 시가가 이제 종가보다 더 높은 건이고 저가가 낮으니까 이게 종가 그리고 이게 시가 위에 시가가 있고 아래에 종가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 번 뭐 강의가 됐던 내용이고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차트를 보시는 분들 다 아실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시장이 지금 우리가 상승하는 추세인지 하락하는 추세인지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승세의 시장,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이죠. 황소를 생각을 합니다. 황소를 생각해서 불리시 마켓. 황소가 그 뿔을 치부받는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이제 해서 소가 뿔을 받치고 아래에서 들어 올리는 모습을 생각했을 때 불리시 마켓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이거 실제로 월가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고 그냥 이제 파월이나 뭐 이런 옐런이나 이런 중요 의사들도 지금 베어 마켓이라고 또 말을 하는데 이거는 곰이 발바닥으로 이렇게 내려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이 형상을 생각해서 베어 마켓이라고 해요. 이거 이제 내려갈 때 하락세 시장을 의미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 시장이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베어 마켓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로나 이후에 2021년 이때는 불리시 마켓이었고 지금은 2022년 베어 마켓에 가까운 구간이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리시 마켓에서 수익을 내는 거는 더 쉬워요. 근데 이제 베어 마켓에서 수익을 내는 건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알아야 될 이제 트레이딩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패턴이 되게 여러 개 있죠. 근데 보시면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거의 이제 이거는 뭐 이거의 반대 모양일 때 이제 베어리시고 곰이 때리는 거고 위에서 올라가는 패턴일 때는 반대로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이 그냥 캔들 모양만 색깔만 다른 겁니다. 색깔만 다르게 형성이 됐을 때 이게 어떻게 했을 때 올라가는 패턴들이 있고 어떻게 했을 때는 내려가는 패턴들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망치, 영망치, 뭐 도지, 뭐 인걸핑, 뭐 피어싱 라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께 또 이제 이 패턴들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실전에서도 어떻게 이 패턴들이 쓰이는지 이걸 통해서 뭐 검색기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캔들의 패턴, 망치랑 영망치입니다. 기본적인 매매예요. 이거는 이제 해머, 망치, 이거는 영망치. 망치랑 영망치 패턴은 기본적으로 가장 알아보기 쉬운 상승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음봉이 계속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에 하락을 멈추고 이렇게 아래 꼬리가 길게 꼬리 여기서는 윗꼬리가 생기는 영망치 또는 망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다시 양봉으로 나올 때 이 베어리시 마켓에서 불리시 마켓으로 전환이 되는 시그널이 되고 똑같아요. 이것도 영망치도 떨어지는 시장에서 다시 오르는 시장으로 바뀌는 시그널이다. 이게 있고 기본적으로 바닥 구간에서 상승 반전 시그널을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패턴들이 나오고 대부분 거래량에 또 실리거든요. 이럴 때 거래량에 실리니까 거래량에 실린 망치 또는 영망치 패턴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관심 종목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이 종목은 한번 좀 매수에 대한 부위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패턴이다. 이렇게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있으니까 망치 패턴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음봉이 계속 나올 때 이 아래 꼬리가 달린 거래량, 영망치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윗꼬리가 달린 거래량이 실린 캔들이 나온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정말 매수에 대한 뷰로 생각을 하고 바라봐도 좋다. 지수에서도 의미가 있는 시그널이고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아주 강한 상승 반전 시그널이다. 하락이 나오는 종목에서 망치 또는 영망치가 나왔을 때 다시 상승으로 반전할 수 있는 양봉이 이제 하나, 두 개 이렇게 나오면은 굉장히 강한 상승 반전 패턴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꼭 관심 있게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패턴들이 나왔을 때는 매매를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승 장악형 캔들입니다. 불리시 인걸핑이라고도 하는데 상승 장악형 패턴은 하락 추세의 음봉이 이렇게 계속 있어요. 똑같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이 양봉이 음봉 두세 개를 잡아먹을 정도 하나 내지 두 개 이렇게 이 음봉보다 이 두 개
두 개보다 이 하나가 1개의 양봉이 더 크게 나타나면 이거를 이제 상승 장악형이라고 말을 해요. 상승 장악형은 양봉이 음봉을 완전히 잡아먹고 그 음봉들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질 때 말을 하고요. 여기서 잡아먹고 난 다음에 다시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상승 장악형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하나의 캔들이 2개 이상의 음봉을 잡아먹고 그리고 나서 양봉이 2~3개 더 나왔을 때 그럴 때 완전히 잡아먹고 바닥 구간에서 강한 상승 반전 시그널이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망치형 캔들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거래량이 중요하다. 이 음봉에서 거래량이 많이 실리고 양봉에서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 않으면 이 캔들에 대한 의미는 조금 퇴색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래량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상승 장악형 캔들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고 알고 계시면 실전에서도 많이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건 관통형인데요. 관통형이랑 상승 장악형은 비슷한데 이거는 조금 더 약한 거예요. 이제 음봉이 이렇게 나오고 양봉이 음봉을 완전히 잡아먹지 못해요. 아까 상승 장악형은 이만한 크기의 양봉이 나와가지고 이 2개의 음봉을 잡아먹을 정도의 크기의 양봉이 나오는 건데 그거보다는 양봉이 약하게 나온 거예요. 양봉이 약하게 나왔으면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매수세가 더 약한 거죠. 장대 음봉 이상의 절반을 좀 확보하면은 관통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2개를 합쳐놓고 보면 결국 이게 망치형이랑 비슷한 캔들이에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확 떨어졌다가 이 양봉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면서 이게 매수세를 받쳐서 아래 꼬리가 달리는 결국 관통형은 이 2개의 캔들을 합쳐놓고 볼 때 망치형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으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망치형 캔들을 한번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조금 상승 장악형이나 망치형보다는 약한 거죠. 매수세가 더 강하게 나오지 못했으니까 완전히 잡아먹지 못한 거예요. 완전히 잡아먹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것도 상승 이제 패턴으로 바꿔갈 수 있는 패턴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모닝스타 샛별형 캔들인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이제 3개 또는 5개 뭐 이렇게 캔들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음봉이 계속 출현하다가 여기서 도지나 망치가 나요. 도지나 망치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도지 캔들은 이제 하락이 멈춘 거죠. 매도세가 세면 음봉이 나와요. 매도세가 세면 음봉이 나오고 매수세가 세면 양봉이 나오는데 도지가 나왔을 때는 매수랑 매도가 싸웠다가 비긴 거예요. 그럼 이제 계속 떨어지던 매도 힘이 이렇게 막 때리다가 곰이 계속 때리다가 곰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때리다가 황소가 완전히 이기지 못했어요. 이기지 못했지만 여기서 한번 도지가 나오면서 이제 나 그만 맞을란다. 나도 이제 그만 맞고 나도 때려보자. 라고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게 도지 캔들이다. 그리고 도지 캔들이 나오고 나서 양봉이 나오면은 그 부분이 이제 샛별형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좀 심화 과정이에요. 망치나 뭐 상승 장악형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도 이제 상승 반전 패턴 중에 하나다. 베어리시 트렌드, 곰이 때리는 그런 트렌드에서 그 트렌드가 완화되어 가서 이제 다시 상승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반전을 나타내는 시그널이다. 강한 캔들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상승 장악형이랑 망치, 엉망치가 가장 강한 거고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약한 것들입니다. 샛별형도 이제 바닥 구간에서 반전할 수 있는 시그널이다. 이거는 이제 적삼병인데요. 적삼병 패턴은 3개의 양봉,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3개 이상의 양봉이 연달아서 쭉 나오는 건데 양봉이 3개가 나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은 음봉이 3개 나오는 것도 이제 보면 흑삼병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3개 이상의 매도 캔들 내지는 3개 이상의 매수 캔들 이렇게 황소가 이렇게 화내는 이런 캔들이 나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로 많이 보던 매도로 많이 보던 한쪽 방향을 완전히 지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양봉이 3개 연속 나온다. 그리고 이 양봉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면 이건 이제 적삼병으로 기본적으로 불리시 트렌드의 활용 점정이다. 가장 강한 매수 시그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적삼병 매매 하시는 전문가님들도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한가가 나오고 또 올라가는 종목들 막 이제 2번, 3번 이렇게 상한가 나오고 또
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만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일 어렵기도 하지만 매수세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니까 시장 참여들이 그렇게 많이 다 이 종목들이 강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적산병 캔들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매수세가 가장 강한 활용 점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교수형이나 유성형인데 이거는 좀 하락 반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양봉이 계속 나오다가 여기서 망치가 나오면은 매수세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 조금 불안한 거죠. 누군가 여기서 이만큼 주가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이 아래 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린다는 거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장중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여기서 대거 물량 이탈, 누군가는 대거 물량 이탈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매매하셨을 뭐 상한가를 따라잡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캔들 나오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또 음봉이 나오면 이미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여기서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은 하루 이틀 만에 30%, 뭐 40%까지도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유성형 패턴은 떨어지는 별을 나타내는 패턴이고 캔들은 뭐 양봉이나 음봉에 상관없이 이게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거나 반대로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양봉이 뜬 거죠. 장중에는 이렇게 양봉이 있었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장중에 대거 매도가 나와서 이게 윗꼬리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누군가 또 여기서 대량 거래량이 생겼죠. 물량 이탈이 나왔을 거고 그러고 나서 음봉이 나오면 이 자리 꼭지점 자리 이거는 여기 물렸을 때는 사실 1년이 걸려도 안 올 수도 있고 2년이 걸려도 본전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캔들의 패턴 중에 교수형, 유성형은 굉장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매매하시는 분들 보면은 여기 물려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참여를 좀 해주시고 또 보시게 되는데 목을 매달고 죽은 사람을 나타내는 패턴이다. 유성형 패턴은 떨어지는 별을 나타내는 패턴이다. 양봉이나 음봉에 관계없이 굉장히 꼬리가 길게 달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대표적인 고점에서의 하락 반전 시그널이다. 이걸 또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는 여기서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뭐 조금 관망하시거나 아니면 좀 도망치시는 쪽으로 뭐 5% 내지 10%의 약손실 구간이라면 금방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런 매매는 피하시는 게 좋다. 하락 장악형인데 이건 상승 장악형에서 나왔던 거랑 똑같죠. 양봉이 이렇게 나오다가 뭐 음봉이 양봉보다 더 크게 잡아먹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 양봉은 그냥 상승 장악형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나오는 것들은 다 반대로 말씀을 드릴 건데 하락 장악형 캔들은 상승 추세에서 양봉 속에서 음봉이 더 큰 거죠. 음봉이 더 크면 매도세가 더 크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매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고점 구간에서는 뭐 강한 하락 반전 시그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석별령 이 부분도 이제 하락 장악형보다는 약한 건데 3개 또는 뭐 이제 5개 뭐 이렇게 나와서 양봉이 계속 나오다가 이 중간에 뭐 음봉도지나 도지 형태로 이제 황소가 계속 여태까지 이기다가 이 불리시로 황소가 계속 이기다가 이후에는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시그널인데 기존의 패턴 추세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다가 어느 한 싸움 장소에서는 이제 힘이 다하고 반대쪽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주가가 이 아래에서 산 사람들은 올라가면 주가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하고 내가 이제 돈을 주가 이제 플러스 계좌로 찍혀 있는 거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매도 시그널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상승 패턴이 나왔을 때 이렇게 막 뭐 많게는 2배, 뭐 4배까지도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양봉이 출현하다가 도지나 유성형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저항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차익 실현. 그 차익 실현이 나온 종목들은 앞으로 주가가 저가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지금 매수로서 받는 게 맞을까? 이거를 빠져나오는 게 맞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런 패턴들이 나왔을 때 석별형 캔들이 나왔을 때는 또 도망가는 쪽으로
시장을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흑산병은 이제 적산병이 완전히 반대죠. 똑같아요. 음봉. 3개 이상. 한쪽이 3번 연속이기는 쉽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 뭐 양봉이 3번 연속으로 황소가 3번 연속 곰을 때려 잡는 거는 쉽지 않아요. 반대로 곰이 황소를 3번 연속 때려 잡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음봉이 이렇게 3개 이상 나왔을 때는 하락으로 가는 시그널이 굉장히 강한 거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캔들이 하나 나와도 이렇게 단기적인 반등. 그래도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흑산병이 나왔을 때는 베어리시 트렌드의 활용 점정이다.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음봉이 3개 연속 나온 그리고 이제 그게 장대 음봉이면 더 좀 피해야겠죠. 장대 음봉이면 3개 나왔을 때는 그 종목을 접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캔들에 대한 패턴을 좀 어느 정도 익혀두시고 여기서 매매를 내가 하는 게 맞을지 내가 이 종목을 약간 빠져나와서 관망하던가 아니면 다른 종목을 매매하는 게 맞을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동평균선과 추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주가는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이제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산술평균으로 계산한 이제 연결해서 만든 거예요. 제가 이제 쓰는 건 기본적으로 5일선이나 뭐 11선, 21선, 61선, 121선, 241선, 뭐 481선까지도 쓰는데 보면 이게 되게 굉장히 길죠. 알록달록하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게 색깔을 어느 정도 써서 보는데 주식시장에서 주가와 거래량 및 거래 대금은 매일 변하지만 특정 기간을 놓고 보면은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타나게 돼요. 주가가 지금 이게 코스피 차트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지수예요. 올해 작년 이제 8월 3,290입니다. 지금은 오늘 조금 이제 이게 최신화 완전히 오늘 장 마감으로 된 거 아닌데 2,460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보다 지금 낮아요. 1,460이면 자그마치 830포인트가 떨어진 거예요. 약 1년 동안 830포인트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 이동평균선의 방향들도 보면은 여기까지는 올라가고 있던 뭐 241선도 내려가고 있고 아직 482선이 꺾이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이동평균선들이 다 보면 방향이 아래로 가고 있죠. 주가도 아래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베어리시 마켓이다. 지금은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하락에 대한 부분을 계속 생각하고 봐야 되는 게 맞고 금리도 계속해서 이제 뭐 올린다라는 얘기만 나오지 금리를 뭐 이제 인플레를 다 잡았다. 금리 이제 그만 올리겠다 이런 시그널이 전혀 없거든요. 파월 의장도 잭슨홀 미팅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지금 뭐 이주열 총재도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도 금리를 좀 더 올릴 것이라는 스탠스를 계속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지금 6월달 이렇게 7월달에 급락까지 나왔었죠. 기술적으로 반등을 했지만 다시 떨어지려고 하는 모양새예요. 이게 웬만하면은 지금 주식시장은 베어리시 마켓이다.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서 막 매수해서 존버하면은 올라간다. 엄청나게 버티면 뭐 그냥 생각하면은 주가 뭐 언젠간 다시 오른다. 그런 생각으로는 좀 매매하기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 곰, 베어리시, 하락 우세 시장이기 때문에 주가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800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800포인트 넘게 떨어졌기 때문에 1년 넘게 계속해서 하락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5일선, 뭐 11선, 21선, 뭐 61선, 121선, 241선까지 많이 보고 이거는 이제 뭐 잘 보진 않는데 이렇게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매매에 대한 시그널들도 있어요. 지지와 저항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이동평균선들이 그 주가가 이 가격에 닿으면 지지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저항의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주가가 이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캔들이 5개가 있으면 1, 2, 3, 4, 5 그럼 5일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이런 형태로 이 캔들보다는 조금 아래에 있겠지만 주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으니까 5일 평균을 더했을 때는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돼 있겠죠. 이 가격이 아래에 닿으면 여기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있어요.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은 마찬가지로
1, 2, 3, 4. 4일째 떨어지고 5일째 반등을 해도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저항을 받습니다. 주가에 대한 이동평균선이 어떤 구간에서는 지지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구간에서는 저항이 나오기도 한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차트에 대한 예시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과거에 이제 매매를 해본 적이 있었던 종목인데 성창오토텍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거에 대한 한번 신뢰를 갖고 왔고요. 이 구간을 보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 구간에서 올라갑니다. 상승 구간. 근데 이게 보라색이 241선이거든요. 보라색 241. 여기서 맞고 떨어집니다. 맞고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떨어지다가도 이 61선, 이거 61선이에요. 초록색. 그래서 지지를 받고 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또 여기서 481선인데 장기, 아주 장기죠. 장기 이동평균선에 대한 저항을 맞고 또 떨어지기도 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번 대시세를 내요. 한번 대시세를 내고 다시 주가 내려올 때 또 여기서 이 보면 121선 파랑색 주가에 대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주가가 어느 정도 구간에서 실제 이동평균선이 지지와 저항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실 때도 이동평균선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골든크로스랑 데드크로스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개인 투자자분들 다 이제 좋은 의미로 골든크로스는 딱 들어봐도 뭔가 이름이 좋잖아요. 골든. 단기 이동평균선. 이게 짧은 거예요. 짧은 게 장기 이동평균선. 네, 상승으로 돌파하는 흐름입니다. 돌파한다는 거는 5일, 10일, 20일 정도를 단기로 많이 보고요. 중기로 보면 60일, 뭐 120일 정도가 이제 중기, 뭐 241선을 장기 이렇게 보는데 기본적으로 숫자가 작은 이동평균선들이 더 짧아요. 그 주가에 대한 그 흐름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최근 주가의 흐름을 또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더 경사가 급합니다. 경사가 급하고 얘네들은 경사가 완만해요. 이 경사가 급한 애들이 경사가 완만한 애들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가는 하락 추세에서 단기적인 가격의 흐름이 장기전의 가격의 흐름을 상승 돌파, 상승 돌파가 가장 중요하죠. 상승 돌파가 가장 중요한데 이 시그널을 아주 불리시 마켓의 가장 강한 시그널 골든 크로스라고 봐요. 이거에 대한 반대, 데드는 그냥 죽음이죠.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하락으로 돌파하는 거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골든 크로스는 좋은 거, 데드 크로스는 나쁜 거. 단기 이동평균선이 위로, 장기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는 거.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구간에 이런 구간들은 골든 크로스예요. 그리고 이런 구간들은 보면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아래로 가고 있어요. 아래로 가는 것은 이건 데드 크로스예요. 데드 크로스가 나왔을 때보다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이런 장이 매매하기가 좀 더 좋고 데드 크로스가 나왔을 때도 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데드 크로스 나온 종목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골든 크로스 나온 종목을 많이 매매하는 게 좋다.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제 실전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그냥 지수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이게 우리나라 지수거든요. 우리나라 지수인데 (2021년도) 구간을 보면요. 이 종목들이 항상 상승하는 구간에 있어요. 이 구간들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이 최저 구간은 이제 1400까지 코로나 끝 아주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
3월 달에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 1,400이었고 이 이후로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오르는 흐름이죠. 약 1년간 상승장. 이때 주식 이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 돈 잃으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정말로 거의 없어요. 뭐 상장 폐지되는 종목에 잘못 투자했다거나 하는 게 아니면 이 3월, 4월 이때 무렵에 시작하셨던 분들, 2020년도 3월, 4월에 시작하셨던 분들은 2021년까지 돈을 잃으신 분이 거의 없어요. 저 역시도 뭐 전문가로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던 시기가 이 시기이고 다시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구간을 봤을 때 이 8월 이후 흐름이거든요. 8월 이후 이제 2021년 그리고 현재 2022년 고점 대비해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흐름이고 골든 크로스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들도 보면은 하나씩 다 데드 크로스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121선이랑 보라색이 241선이죠. 여기서도 데드 크로스가 나타난 거고 여기서는 61선과 121선 여기서는 121선과 241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서 보면 241. 241은 1년을 나타내거든요. 1년. 이건 481. 2년. 년 단위로 봐도 지금은 정말 긴 하락장이다. 그러니까 데드 크로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이고 시장 자체가 매매할 게 거의 없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 이 구간에서는 매도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 상승과 하락에 대한 그 큰 흐름을 이해하고 매매를 하는 게 좋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하실 때 누구나 주식 투자를 좀 이제 쉽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지만 막상 해보면은 또 손실을 내기도 정말 이제 하루아침에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날리시는 분들도 있고 뭐 작게는 뭐 10만 원, 20만 원씩 뭐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이렇게 매매를 해요. 근데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려운 시장에서는 누구나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누구나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어느 정도 매매에 대해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어려운 시장에서 이렇게 이것도 보면은 캔들들도 있어요. 여기도 이제 망치형 중간중간에 보면 이런 것들도 있죠. 이제 이거는 갭으로 하락하면서 이제 뭐 흑산병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하락 장악이고 그냥 흑산병으로 나오는 건데 하락하는 구간. 지수에 대한 캔들을 보면서 내가 분석을 할 줄 알고 캔들 패턴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도 실전에 응용이 가능하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장세이고 오늘은 그래도 양봉이 나왔어요. 오늘은 양봉이 나왔어도 전반적으로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인지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어려운 시장 속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상따하고 뭐 신규 상장주, 공모주 막 매매하고 이렇게 막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캔들에 대한 부분도 공부를 하시고 캔들 패턴에 대한 부분도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런 흐름들, 큰 흐름들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안내 드릴 뭐 거래량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드릴 거고 이제 거래량도 어떤 거래량들이 더 의미가 있는지 거래량이 시총이 큰 종목일수록 더 거래량이 의미가 없고 시총이 작은 종목일수록 거래량이 더 의미가 있게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언급을 드릴 거고 대장주를 잡는 방법이라던가 시장에서 수익을 어려운 시장 속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계속해서 언급을 드릴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께서 좀 같이 좀 공부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조건 검색 서비스인데 조건 검색에 대한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공부했었던 캔들 패턴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상승 반전 이제 망치나 영망치 패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뭐 영망치, 망치 그리고 상승 장악형도 있고요. 뭐 샛별량도 있고 방금 전에 넘어갔는데 이제 뭐 모닝스타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적산병 이런 캔들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상승 장악형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공부를 해놔야 여러분들께서 하락 장악형은 피해야 되는 거고 상승 장악형에 대한 부분, 그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불리시 패턴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불리시 패턴에 대한 부분을 키움증권에서 보시면요. 키움증권뿐만이 아니라 증권사마다 다 있거든요. 증권사마다 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이제 조건 검색에 가서 조건식이 있어요. 조건식에다 여기다 캔들을 치면 캔들 연속 발생이나 이렇게 뭐 가격 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요. 기본적인 캔들도 나오고 패턴 분석이 있습니다. 이 패턴 분석을 보시면은 롱바디 뭐 음봉, 양봉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여기 상승 반전형이라고 체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인버티드 해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망치, 영망치, 홀드 따라오지다가 멈추는 거죠. 양봉이 나오면서 멈추는 거고 불리시 일멀핑 아까 말씀드렸던 상승 장악형인 거고 하나씩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씩 추가를 하면서 이게 조건이 보면 AND가 붙어요. AND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A, AND, B면은 뭐 영망치도 되고 망치도 되어야 되는데 둘 다 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여기를 더블 클릭을 했을 때 5월로 바뀌어요. 이 증권사마다 조금씩 이제 프로그램이 다른데 키움증권 기준으로는 여기 AND를 이렇게 두 번씩 눌러주면 5R로 바뀌거든요. 5R은 A 또는 B 또는 C 또는 D 이 조건들 중에 이 네 가지 조건들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만족을 하면 되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만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모닝스타에 대한 부분도 A 2로 5월을 걸어놓고 상승 지속형 적산병도 걸어놓고 이렇게 걸어놓고 검색을 돌려보면 100개가 넘는 종목들이 나오는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적산병으로 나온 거죠. 양봉이 3개가 연속으로 나오면서 경동나비 같은 경우가 나온 거고 이 종목에 대한 조건들을 그래서 거래량을 뭐 몇만 주를 더 추가한다던가 아니면 뭐 주가에 대한 흐름이 뭐 사실 10만 원 이상의 종목들은 많이 매매하기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래량이 어느 정도 적은 종목들은 또 이렇게 커트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커트를 해야죠. 100주도 거래가 안 되는 종목은 사실 매매하는 의미가 없죠. 이런 것들을 거래량으로도 걸 수가 있어요. 조건식으로 거래량을 치면 거래량이 최소 100만 주는 넘어야 된다. 이거는 엔드로 걸어야죠. 거래량이 최소 100만 주는 넘어야 된다. 그리고 주가 범위가 그래도 뭐 10만 원은 넘지 않는 10만 원은 넘지 않고 그래도 동전주는 매매하기 좀 그러니까 1,000원은 넘는 이런 종목들을 같이 해서 다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아까보다 종목이 확연하게 줄었죠. 거래량이 조건식에 걸려있지 않았을 때는 90종목, 아까 100종목도 넘게 나왔었는데 거래량 100만 주로 보면은 종목이 20여 개밖에 걸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종목들을 하나씩 보면은 실제로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프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걸린 게 양봉 3개, 양봉 지금 6개 연속으로 나왔죠. 양봉 6개인데 이게 보면 이 구간부터 이 구간이 영망치였고 이 하락 추세를 영망치 이후에 양봉이 여러 개 나오면서 적산병으로 뉴프렉스 구간을 잡아낼 수 있는 종목이고 HMM 같은 경우는 지금 뭘까요? 떨어졌을 때 이 구간에서 양봉이 음봉을 잡아먹는 캔들이 나왔죠.
그럼 이건 상승 장악형 캔들인 거예요. 근데 아직 완벽하게 장악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양봉이 좀 더 나아가지고 한 이 정도 올라오면 한 5%에서 10% 정도 더 올라와 주면 그때는 또 매매할 만하다. 큰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던 종목이 어느 정도 거래량이 바닥 구간에서 조금씩 생겼고 양봉이 이렇게 상승 장악형으로 나오는 캔들. HMM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캠시스도 지금 양봉이 3개 나왔죠. 캠시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이렇게 좀 주가가 많이 올랐었다가 내려온 건데 단기간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내려온 건데 이 구간 자체가 이 구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베어리시 마켓의 하락 반전 시그널 중에 하나 꼬리가 어느 정도 달렸고 조금씩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음봉이 점점 쌓입니다. 쌓였을 때 이 구간은 당장 단기로 볼 때는 적산병으로 매수 시그널로 강하게 볼 수 있겠지만 거래량들이 이미 충분히 많이 생겼고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래량이 고점에서 많이 생긴 종목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다. 캠시스는 지금 당장 매매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우리바이오 같은 것도 괜찮죠. 과거에 이제 대시세가 났었던 구간이 있고 이후에 1년, 2년 동안 행보를 하고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매물 소화, 이 구간에서 매물 소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흐름이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도 지지를 확인할 수 있죠. 이 121선 파랑색 121선 그 이 구간에서도 뭐 21선이나 121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여기서 481선에 대한 저항 이 부분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이 어느 정도 닿는 부분 이 아래 구간에서 장기 이동평균선에 닿는 구간에서는 사실 꼭대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뭐 한 4,480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최고가는 4,625원까지 갔었지만 이 이동평균선이 닿는 지점 이 지점에서는 조금 피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시도팩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완전히 이제 대시세가 났던 구간 근데 이 구간에서도 보면은 좀 이건 과거 구간입니다. 지금 구간이 아니고 이 과거 구간에서 꼬리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리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리고 저가 대비 저가 2,000원대, 2,600원대 대비 6,800원 2,600원 그러면은 2배가 넘죠. 2배가 넘게 상승을 했다가 꼬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고 거래량이 많이 생겼을 때 이후에 주가를 보면 쭉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난다. 조금씩 주가가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피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 부분을 거래량과 이제 캔들 패턴으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비덴트 같은 경우도 이건 이제 암호화폐 관련주죠. 여러분들께서 사실 이 종목 물리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트코인 하긴 좀 무섭고 주식 중에 그래도 비트코인이랑 같이 연관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비덴트나 뭐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도 많이 매매를 해보셨을 분들이 계실 텐데 작년 구간에서 이렇게 많이 올랐던 구간들도 있습니다. 최고점은 이제 37,000원까지도 갔었어요. 이 당시에 비트코인이 뭐 8천만 원 가고 비트코인 1억 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말 나올 때가 작년 11월, 12월 이 구간인데 지금 주가 보면은 뭐 말도 안 나오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그래도 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망치형 패턴이 나왔고 양봉을 조금씩 나타나고는 있지만 사실 저는 이 종목은 이제 재무적으로 좀 좋지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 구간에 매물대가 또 있어요. 매물 저항. 그리고 이동평균선들도 다 여기 지금 만나고 있죠. 단기적으로 한 10% 정도는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이 위에 엄청나게 많은 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 있거든요.
이 위에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 있는데 이 종목을 매매한다고 하면 저는 단기로만 한 5%에서 10% 정도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적산명 나오면서 지금 당장은 좀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대한항공도 사실 업황 자체가 많이 나빴었다가 이제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업종이죠. 이런 업황에 대한 부분도 주식시장을 하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부분이 굉장히 이제 항공주들이 많이 떨어졌다가 주가가 많이 올랐던 구간이 있어요. 이 구간에서는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이 나타나고 뭐 물류, 사람을 나르는 것이 아닌 화물을 뭐 이제 비행기로 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개조도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영업이익은 굉장히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8,300원에서 단기적으로 뭐 35,000원, 4배 가까이 이런 우량주에서도 나타나는 시세가 났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조금 주춤했었다가 이제 돌리고 있는 구간인데 지금 대한항공도 사실 볼만하다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 거래량 부분을 검색식에서 반드시 체크를 해두셔야 이 거래량 부분을 반드시 이 나머지는 다 5월이에요. 5월. 이거는 A 또는 B 또는 C 또는의 그 개념이고 AND는 그리고 얘들을 만족하면서 얘는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래량 부분은 100만 주, 최소 뭐 100만 주가 좀 많다고 싶으면 최소 50만 주는 걸어야 돼요. 100만 주 내지. 아니면 50만 주 최소. 그리고 종가가 그래도 동전주는 매매하지 않는 거를 저는 좀 원칙으로 좀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1,000원 이하 종목들은 사실 1,000원 이하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1,000원 이하의 종목들은 매매하기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조건으로 엔드와 5월 이거 바꾸시는 방법도 반드시 좀 숙지하고 계시면서 캔들 패턴에 대한 부분을 검색식으로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는 캔들에 대한 부분을 같이 언급을 드렸고 패턴 그리고 이동평균선에 대한 의미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노란톡방 참여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좋은 전략 많이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도 더 좋은 전략 많이 가지고 여러분들께 뭐 매주 한 번이라도 더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조금이라도 더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전략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